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 전문가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요거를 좀 짚어주시면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4월 5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총국에 1호 방침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이 네.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와 관련된 기술을 음. 점검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침에 따라서 미사일 총국은 5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되네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런 음.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집중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아마 7월 말쯤 실전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당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평가는 미사일의 비행 거리, 그다음에 이제 속도, 그다음에 기동성, 그다음에 아마 탄두 부분 같아요. 네. 그 탄두 부분의 음. 그 재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4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술을 중심으로 각 기술의 성능을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음. 평가를 할 계획인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반복 실험을 통해서 기술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재현성이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재현성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요. 뒤에 가서 다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1호 방침을 내렸다는 걸 전해주셨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미사일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또 뭔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지난 예. 5년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네. 그냥 먼저 간단하게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네. 혹시 소리 제가 여기서 네. 소리를 치면 네. 저기 한 500m 떨어져 있는 음. 사람들한테 500m 떨어진 사람들한테 제 소리가 네. 얼마 만에 들릴까요? 아, 과학 문제 내시는 뭐 거예요? 이런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소리에도 네. 속도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것만 알고 있어요. 네. 1초에 한 네. 343m 정도 간답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야 하고 네. 소리치면 한 1초쯤 후에 네. 300m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들린다는 거죠. 음. 물론 빛은 훨씬 빠릅니다. 1초에 네. 30만 킬로미터나 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안 네. 되는데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냐? 자, 일단 음. 음속 미사일이라면 하면 그러면 1초에 340m 날아가는 미사일이 음속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어, 네. 초음속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도 뛰어넘어요. 이거보다 더 빠른 거죠. 세상에. 뭐 2배 또는 3배. 네. 자, 그러면 극초음속은 최소 이 빛의 아니 이 소리의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를 때 우리가 오.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네.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극초음속 미사일 종류가 뭐 여러 예.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북한도 이 음.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전 세계에서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나라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개발 단계에 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탄도미사일하고는 약간 다른데 탄도미사일도 사실은 그 음. 속도만 보면 음속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고 쭉 날아갑니다. 네. 궤적이 포물선이에요. 아. 그래서 이 미사일을 맞추고 예. 싶다면 그 궤적을 미리 알면 대충 음. 요격하는 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네. 이렇게 탄도 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날아가는 궤적이 불규칙적입니다. 알 자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요? 예, 위로 네.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세상에. 또는 좌로 갔다 오른쪽으로 예. 갔다. 그래서 음. 요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듣기만 해도 탄도미사일과는 좀 위협의 수준이 다른 그런 미사일인데 네. 이 기술을 점검하라고 1호 방침까지 내렸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중앙당 군수공업부가요.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수 산업의 이제 당에서는 총괄한다고 봐야 네. 되는데 올해 말까지 극초음속 음.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라 이렇게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실전에서 네, 쓸 수 실전에 쓸 수 있도록. 있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실무 부처인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에서는 이거 실전 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음.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의견 충돌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1일에 네.
제의서 형식의 기술 협의안이라는 걸로 해서 중앙당에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 문제를 협의하다가 네. 자 일단 그러면 기술 평가를 먼저 하는 게 아. 우선이니까 1호 비준을 좀 딱 받아가지고 자 기술 평가를 3개월 동안 해라 이렇게 방침을 음. 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평가를 그런 것 해보겠다는 같습니다.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말만 들어도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실전 배치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 굳이 이걸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중앙당 예. 군수공업부가 올해 안에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는 건데요. 2025년 올해 네. 2025년이에요. 왜 그러면 이때까지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가? 대략 한 5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이유가 참 많네요. 너무 많아요. 네. 첫 번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해서 올해 딱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아, 이 계획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9차 당대회가 아마 열릴 가능성도 있고 뭐 내년 초에 열지 올해 말에 열지 모르겠는데 9차 당대회가 열리면 네. 8차 당대회 때 선언했던 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우리는 이런 성과 거두었고 다음 5개년 계획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거 기존 5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네. 올해 끝나면 좋잖아요. 요걸 딱 가져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회의 때. 이왕이면 네. 그래서 올해 끝내야 되는 이유 첫 음. 번째. 두 번째,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또 올해입니다. 딱 이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노동당 80주년에 네. 중요한 성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 북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네. 여러 가지 기술을 지금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기술적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이제 그거 좀 기술 개발을 러시아 도움을 좀 받았으니까 이거 조금 빨리 하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고요. 네 번째는 새로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미 들어섰죠. 네. 새로 들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아마 이제 북핵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할 텐데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해 있어. 네. 이 끝에 핵탄두를 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지.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때 유리한 협상 카드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사실 지난 5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 성과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차 당대회 때 결정한 여러 가지 당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거두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네. 경제적 성과 쪽은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메꿀 수 있는 군사 부분의 성과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그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5가지 이유 중에 어떻게 네. 주민들을 위한 건 단 하나도 없나 이 생각이 저는 말씀해 주시는데 좀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실무부서 쪽에서는 실전 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낸 상태인데요. 네. 이거는 좀 우리 네.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일단 2가지 예. 정도를 실무진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재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술진의 평가입니다. 아까 제가 네. 뒤에 가서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재현성이라는 게 뭐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 또는 시험을 반복했을 때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것. 이게 재현성입니다. 네. 그래야 사실 무기가 제 역할을 다 하죠. 그러네요. 근데 같은 조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정거리라든가 폭발력이라든가 명중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해야 무기는 자기 성능을 다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우수한 무기죠. 근데 조건은 똑같은데 한 번은 목표를 맞췄어요. 네. 그 다음 건 못 맞춰. 또 한 번 맞췄어요. 근데 그 다음 3번, 4번째 또 못 맞춰. 이렇게 되면 무기를 실전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네.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서 이 기술을 그 단계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려면 이 재현성이 굉장히 높아야 결과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무기로 쓸 수 있는데 아직 그게 네. 조금 부족하다는 게 기술진의 평가인 겁니다.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이제 제대로 비행을 하려면 네. 극초음속 미사일의 머리 부분, 탄두 부분, 몸통 부분, 엔진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날개 부분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각각 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음속을 뛰어넘는 굉장히 빠른 미사일들은 이것을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품이나 이 네. 몸통이나 끝부분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제 역할을 되잖아요. 못하고 중간에 그죠. 사라져버리거나 폭발하거나 이럴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금속 재료라는 것은 어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재료를 만들어서 이 재료로 만들어야 네.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라도 음. 부서지거나 타지 않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복합 금속 재료들, 금속 복합 재료들 그 가운데 특히 이 탄두라든가 엔진, 날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고루 쓰이는 탄소 복합 재료 기술이 아직 실전 배치 수준에 조금 못 미쳤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전 배치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하거나 발사했는데 조금 있다가 타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기술진의 평가라고 합니다. 네, 북한 기술진 자체도 약간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걸 좀 인정한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요. 얼마 전에 북한 정부가 사실 극초음속 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뭔가요? 지금 1월 6일 예. 날 평양 대동강 그 강변 쪽에서 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북한 당국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음. 빠른 속도로 네. 날아가거나 뭐 타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탄도미사일하고 차이가 정해진 궤도를 일정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랐다가 어. 좌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른바 네. 이걸 기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임. 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이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재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잘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동에 네. 필요한 재료들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건데 음. 대체로 이런 하나의 미사일을 네.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기까지 대략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초기 기술 시험. 그러니까 뭐 엔진, 음. 그다음에 뭐 기동성을 네. 보장하는 것, 탄두 부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제 각자 시험을 해 보는 거. 이거 한 서너 번 또는 많으면 5번까지 음.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엔진과 동체를 이제는 연결해 가지고 네.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이것도 한 3번, 5번 음.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네. 뭐 미사일, 발사 장치, 제어 장치 모든 것이 다 정상 작동하는지를 완전 통합해서 한 번 더 검증합니다. 이게 한 3차례, 5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완성 끝내고 실전 환경에서 그걸 쓸 군 부대가 딱 나서 가지고 실제 예. 운영 시험을 하는 단계. 이게 실전 배치의 마지막 단계 시험입니다. 운영 시험인 것이죠. 이걸 한 두세 번 하게 된다는데 지난 25년 1월 6일 시험은 이 가운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은 실전 배치 직전의 운영 시험이라기보다는 완전 통합 단계 시험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음. 겁니다. 상당한 수준까지는 왔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실전 환경에서 실시해야 되는 운영 시험까지는 다 끝내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 함은 예. 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지 지금 실전 배치를 위한 완전 운영 시험까지 성공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세부적인 기술 점검 결과가 좀 나오는 걸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올해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개발 일정을 예. 쭉 추론해 볼 때 개발 일정을 기준으로 추론을 해 볼 때 네. 만약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지금 세 번째 단계인 완전 통합 시험 단계다 하면 앞으로 적게는 5차례, 많게는 10차례 정도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걸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예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짧으면 한 1년 정도, 음. 길면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한다? 네.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 연구진의 자체 평가. 이건 실전 배치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만약 강행한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실전 배치하면 음. 많은 양을 지금 개발 단계니까 한두 대 지금 만들지만 이제 이것이 완료가 되면 네. 양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 대의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무기를 양산하게 되면 양산 품질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불량품 미사일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음. 올해 80주년에 끝내 기술 개발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만약에 억지로 지시를 내려서 정말로 실전 배치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량품 네. 미사일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군사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자, 그렇다고 해도 이걸 강행을 해서 뭐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북한에게 군사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줄까요? 일단 아까 예. 얘기했던 것처럼
탄도미사일은 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격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네. 요격 미사일과 전력을 음. 가장 강력하게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웬만큼 많은 양이 아니고 웬만큼 네. 강력하지 않은 탄도미사일들은 아마 한국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요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게 된다, 갖게 된다 그러면 이 방공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요격을 피해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억제력을,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한 요격 시스템,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걸 피할 수만 있으면 이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공격적인 전략 무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예.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북한 전력,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군사 전력에서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핵을 제외하면 한국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네. 높은데 이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는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주변국들의 대응까지 짚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이 정보가 뭐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한국군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응하고 있느냐? 한국군도 똑같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뭐 그냥 수순이죠. 이해는 네. 이 전략이죠. 예. 사거리 1000km 이상, 탄두 중량 300km 이상, 고도 30km, 그리고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 예. 그리고 야, 5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은 그냥 땅에서 쏘는 네. 미사일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에 실어서 어머. 전투기 하늘에서 네. 날아가면서 직접 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쏘는 거죠. 북한 당국이 참. 대응할 시간 네.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겠네요. 뭐한 네. 1, 2분 내에 아마 목표물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시기는 대략 2030년쯤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리 그러니까 멀지 5년, 않은 미래네요. 네, 5년 네. 후면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북한군이 열심히 개발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몇 년 후에는 한국군도 똑같은 무기, 오히려 더 강력한 성능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뭐 군사적 균형은 또 기울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한국군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가 조금 부족했는데, 그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겠어. 지금 네.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변칙적으로 움직이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이미 2025년부터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성능이 점점 좋아질 텐데요. 네.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지금도 약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을 올해부터 실전 배치 시작했어요. 한국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향후 5년에 점진적으로 더 발전된 요격 미사일들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의 이런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같이 가져오고 있는 그러네요. 셈인데요. 이건 이제 거의 군비 경쟁의 예. 시대가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참 돈을 많이 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돈을 어려운 경제, 주민들을 위해 쓴다면요. 미사일보다 더 큰 힘으로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마지막에 좀 네.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북한 당국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네. 이걸 개발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겠다, 뜻은 좋지만, 근데 한국과 지금 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한국이 월등히 높고 또 한국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뒤처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설사 갖는다 하더라도 짧으면 1, 2년 내에, 2, 3년 내에 한국은 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어찌 보면 현대전은 경제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력으로 네. 남한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인민들이 굶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 네.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북한 정권에게 좀 가닿길 바라면서요. 자, 지금까지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